네, 2022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희대의 코미디 그그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전선언도 못하고 시진핑 답방은커녕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못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못하고 부재로 잡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가요? 2월 4일부터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날 대한민국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합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대표로 갑니다. 그리고 정부대표단은 아니지만은 중국의 국회가 인민대표대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국회의장격으로 상무위원장이 있는데 그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건 정부대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서열 2번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중국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문하니까 국가 원수급이 참가한다라는 냄새만 풍기고 공식적으로는 장관급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4년 전이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직책은 수석 부총리죠. 우리로 얘기하면 부총리급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총리를 보내니 유은혜 장관이 부총리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장관급을 보내고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을 보내는 걸로 정리를 했네요. 왜 이렇게 되느냐?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말자. 이유는 위구르에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군사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도와줄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면 2018년 평창 올림픽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기회로 만들려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산됐죠. 이 무산은 이미 예상된 겁니다. 왜냐? 2020년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 열렸습니다. 이때 각 나라는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참석했는데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IOC가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은 무조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오면 남북관계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베이징으로 가서 종전선언을 해보겠다라는 발상들을 했었죠. 물론 그 이전에 동경올림픽 때도 북한이 오면 평창올림픽처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까지 반일 노선을 걷고 갑자기 친일 노선으로 갔죠. 제가 여러 번 그달 얘기했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2021년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일로 가다가 도쿄올림픽에 혹시 북한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말을 확 바꿨죠. 그달. 이때 달은 영어로 얘기하면 MOON. 그때 말이 바뀌는 문재인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오지 않으니까 베이징 올림픽에는 공산국가니까 북한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서 종전선언 어쩌고 바람 잡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참가 안 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기운이 쭉 빠져서 결국은 문체부 장관을 보내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그달입니다. 이것 때문만은 안 가는 거겠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먼저 개최한 나라였으니까 사실 정부 대표단을 안 보낼 수는 없었죠. 근데 안 보낸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열렸는데 4년 후 평창에서 열릴 때 러시아는 정부 대표단이 안 왔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물 복용이 드러나서 러시아는 불참이 결정됐었죠.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별로 참석을 했고 국가로 참석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평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낼 수도 있는데 황희 장관을 보내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위구르 사태하고 티벳도 그렇고 남중국해 위기를 일으키고
또 북한은 미사일 빵빵 쏘니까 북한하고 회담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금 약진하고 있다면은 기분 좋아서 가겠는데 이재명이 점점 처지니까 가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그달 문 프레지던트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18년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베 일본 총리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까지는 너무 심하겠다. 싫어했던 미국도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베하고 펜스 부통령 참석은 북한이 보낸 김영남 플러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때문에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때 신영복 씨의 글씨 통짜를 놓고 이 김여정을 만날 때 환하게 웃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전해 2017년 말에는 북한이 미사일 꽝꽝 쏴대갖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미국에게 가서 빌었잖아요. 가서 빈 게 아니라 빌었잖아요. 어떻게 올림픽 열리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해서 미국이 뭐 보장도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걸 딱 신년 연설에서 김정은이가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여정이를 보내니까 그냥 희희낙낙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열렸을 때 남북은 아이스하키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출전을 했었죠. 네, 북한 고족대가 와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시작된 문재인의 시절 2018년 열린 거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로 1년여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긴 미스퍼셉션, 착각에 빠져 있죠. 남북관계를. 그때가 그리워. 이거는 속임을 당한 건데. 그리고 말입니다. 2018년 평창에 아베가 왔으면 2021년 도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게 옳죠. 그때는 또 북한이 올 것 같아서 한참 바람 잡다가 북한이 안 온다고 하니까 안 가고 황희를 보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도 전 개최국으로서 대통령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위구르 문제 있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지조가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안 온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황희 장관을 또 보냈습니다. 예, 황희 장관도 상당히 운동권 출신 장관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그그달이 계속 이때 달은 MOON입니다. 참 지조가 없다, 원칙이 없다. 좌파를 하더라도 원칙과 지조는 있어야, 의리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저는 이 몽골이란 나라를 한번 가봤어요. 몽골이 우리랑 가까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일본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동경 올림픽 때는 21년도에는 몽골 대통령이 아마 일본에 갔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했죠.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계획하거나 발표한 일이 없다. 언론에서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 논의를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고 종전선언 타임테이블을 언론이 만들었다. 아니 언론이 이거 장난이죠. 이렇게 기자들한테 익명을 전제로 쓰라고 이렇게 던져주죠. 출입 기자들한테. 그러면 기자들이 소스를 안 박히고 쓰니까 정부 책임자는 빠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싹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처럼 기자해본 사람은 장난치나 하는 게 바로 나오죠.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종전선언 무산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낌새를 문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20일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카이로, 네, 참 저도 가보고 싶죠. 저도 이스라엘은 몇 번 가봤지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는 못 가봤는데 그때 현지 신문인 알 아흐람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 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베이징에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지 않더라도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국빈 방문으로 밀어붙였다가 혼밥을 먹고 여러 차례 혼자 밥을 먹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진기자는 중국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시진핑 한국 오라 진짜 구걸 외교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년 5월, 올해 5월이구나. 이제 100여일 남았는데 시진핑 안 옵니다.
시진핑 온다 하면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게 희망 고문인데 여기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북한에 걸려든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시진핑한테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친중도선으로 지금까지도 가다가 이제서야 현타가 온 거죠. 나 안 가. 황희 보내. 나 가기 싫어. 쪽팔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그달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까 그그달, 그그문이라는 겁니다. 미스퍼셉션을 했죠. 계속 곡해를 했고 위시풀 싱킹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지난번에 그 UAE를 방문했을 때 아부다비 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그 예멘의 반군이 쐈는지 이란이 쐈는지 모르지만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가 사상 최초로 실전 발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있었네요. 이거네요. 종전선언 그렇게 바람 잡아놓고 중국에도 못 가게 됐으니. 그러면 지금 딱 돌아오게 되면 지금 도하신문을 보게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죠. 오미크론 크게 위험한 거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분들은 위험할 수 있죠. 그걸 그분들은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미크론 막 위험하다고 마구마구 보도해서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이 이유 만든 거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할 때 중동 국가 쪽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더 유행이고 또 갔다 와서 청와대 직원 한 명이 감염됐다. 한 명 감염된 게 뭐 대단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걸 핑계로 뭐 안 간다는 것처럼 그걸 턱 발표했고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그거 무릅쓰고 중동 이집트까지 가시던 부부 동반으로 가시던 대통령께서 왜 중국을 못 가실까요? 그래서 그그달입니다. 그그달. 달은 MOON. 하도 그그달이 많이 움직이니까 저도 한번 이런 의심까지 해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이 그그달이 희대의 코미디라는 겁니다. 종전선언도 못하고 시진핑 답방도 못 받아내고 중국에도 못 가고 신년 기자회견도 못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2022년 음력설은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